그 두 번째 이슈는요. 여야 대화하자입니다. 장가희 기자. 어제 김기현 2기 체제에서 첫 고위 당정 협의회 열렸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화하자, 민생 협치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특히 언제 어디서든 또 형식, 격식을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했고요. 또 진영을 넘어서 꼬인 것을 풀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복귀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귀하기 전에 김기현 대표가 선제적으로 회담을 제안을 해서 네. 좀 협치를 내세우고 또 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석 대표님, 김기현 대표의 이 민생 협치 제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희가 그 김기현 2기라고 하죠. 지난주에 새로 바뀐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정쟁성 어떤 현수막도 철거하고 저도 주말에 봤어요. 네. 바뀌었더라고요. 예, 정쟁성 뭐 논평도 자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쟁을 계속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갖는 어떤 의미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는 정쟁보다 심판이신 국민께 더 다가서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겠죠. 그렇다면은 야당 원내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와의 대화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제부터는 다 그것은 과거로 돌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서로 적어도 민생에 관련해서는 잘 얘기를 하자, 협치를 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네. 근데 뭐 사실 몇 달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얘기했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통령을 만나겠다. 김기현 대표가 아닌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에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받을까요? 대화를 해야죠. 여야가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집권여당이 여당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용산의 눈치를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였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 물꼬를 풀어달라는 게 대통령에게 만나자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묵과를 거의 하셨어요. 뭔가 그 역제안 안 하셨잖아요. 영수회담은 좀 부담스러우니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두 여야 대표랑 해서 대통령이랑 3자회담을 하자 이 정도 던졌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다시 그 공이 김기현 대표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민생을 위해서 협치하는 회담을 하자고 해요. 당연히 받아야 됨이 마땅한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선결 조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메시지 속에는. 그러니까 이 만남 속에서 첫 번째는 김기현 대표가 지금 집권 여당의 강서구청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야당 대표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진정성이 아니라 하나의 국민들한테 이 어떤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쇼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들러리를 쓸 수가 없다라는 차원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국정쇄신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내각 총사퇴라는 부분이지만 사퇴를 다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각의 전면적인 민생 내각으로 좀 쇄신을 보여줬을 때 우리도 여당하고 만날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것인데 막연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김기현 대표가 나하고 만납시다 했을 때 야당 대표가 그래요 만납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조금 의미와 진정성이 퇴색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의 만남을 환영하나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의 민생 협치 회담에 대한 입장을 내주시는 것들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일단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 복귀했지 않습니까? 이 김 대표의 회담 제안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말 했는지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대화하자고 했는데 내각 총사퇴하라 일단 이렇게 받아쳤는데 뭐 국민의힘이 원하는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정쟁 자제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삼가겠는데요. 네. 말씀이 뭐 야당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아까 서영주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총사퇴 다 관두라는 얘기로는 뭐 그렇게 이해는 안 하지만은 당무 처음 다시 이제 복귀하셨는데 너무 세게 하시면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좀 부드럽게 일단 양당 대표께서 만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이재명 대표께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가 기자,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요.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었잖아요. 일단 어떤 말 나왔나요? 방금 이재명 대표가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체포 동의안 처리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열리는 총선에서 정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 9일에도 얘기했었죠.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또 민생을 우선시하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정청래 또 박찬대 의원 등 이 친명계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의 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대표가 오늘 당 업무에 복귀하면서 우리끼리 이런 일로 뭐 시간을 낭비하거나 소진할 게 아니라 이 여당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목소리를 낸 거죠. 서영주 대변인. 네.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뭐 하나가 되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계속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결파 징계 뭐 지금 한 주 내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안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결파 징계는 10월 9일 날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청 재보궐선거에 지원 유세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10분간 연설할 때 이미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됐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 지도부 내에서 크고 작은 목소들이 나오면서 이게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왜 지도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지? 군불이 떼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대표가 35일 만에 복귀를 하면서 일단은 일단락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더 이상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게 이제 좋은 말로 한 거예요. 왈가왈부라는 것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는 소리죠. 이제 그만하자. 그럼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당에 도움이 안 되고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건 일성이 민생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민생과 혁신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내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이 안에서 내용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아예 이제 말하자면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났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신당 꿈틀 한동훈 어디로입니다. 장가희 기자. 우선 제일 핫한 이 김한길 신당 창당 얘기부터 해보자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이 창당 전문가로 불리지 않습니까? 최근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좀 한껏 띄운 후에 자신의 좀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창당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일각에서는 이준석, 유승민하고 손잡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김한길 위원장이 직접 신당 창당 생각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또 이준석, 유승민 두 정치인 12월 신당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한동훈 장관도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치 1번지 종로구냐 아니면 보수벨트인 강남이냐 아니면 비례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네. 유승민, 이준석 등 여당의 비윤계 정치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뭐 나아가 제3지대 손잡고 상당한 규모 신당 찰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이게 따지고 보면 김한길 뭐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자체가 이력이 창당 전문이라는 게 따라붙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당을 잘 만드시는 분이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신당 창당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속내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패턴입니다. 이제 패턴을 분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취합된 것인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보다 더 싫고 국민의힘 자체는 뭐 예를 들면 약 먹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아주 여기는 부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과 지금 최근의 행보들이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나서 김기현 지도체제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합이 회의를 했을 때 지금 김한길 통합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을 표현했을 때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한길 위원장을 신당에 어떤 앞장서서 세우는 어떤 그런 도구로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뭐 한동훈 장관이 종로 출마설 이런 얘기까지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내일 다음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